안녕하세요. 영어과 길버드 아카데미 영어과 강사 최지선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응용어법 문제를 받았는데요. 보시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지문에서 2개의 문제가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지문 2개가 있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난이도를 먼저 보시면은 고등학교 2학년하고 지금 같이 난이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들이 이제 교과서 지문입니다. 육률기미라는 영어2 교과서 1과 지문이고요. 지금 저희 반에서는 강소고 2학년과 선유고 2학년 학생이 쓰고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라면 4등급 이상이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어법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지금 뒤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나오니까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금 올려주시면 B번 같은 지문은 이번에 특강도 진행했었던 모의고사 지문이고요. C번 같은 경우는 능률김 5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대부분의 학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정말 지겹도록 외웠던 그런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도는 이제 조금 3번 정도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3등급 이상으로 잡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1번에 보시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나면 수베니어 같은 걸 사오잖아요. 뭐 기념품 같은 걸 사오는데 대부분이 열쇠고리라든지 그런 걸 사는데 여기서 하고 이제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 4개, 3개의 그 이야기가 그 기념품을 뭐 열쇠고리라든지 뭔가 거기서 사는 그런 기념품이 아닌 특별한 기념품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여기서 이 사람이 애용한 이게 on method라고 나오죠. preserve가 나와요.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여행을 돌아다니면 보통 지도를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요즘에는 다들 핸드폰에 뭐 구글을 다 찾지만 예전에는 이제 맵을 다 들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맵을 집에 오면 이제 버리게 되는데 그 맵을 안 버리고 이렇게 접시 같은 데다 보관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체크 포인트를 relay란 동사가 보입니다. relay라는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항상 전치사를 같이 취해야 되는데요. main이라는 부사가 조금 이제 지금 뭐라 해야 되나 방해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relay라는 동사가 자동사로서 전치사 on이라든지 아니면은 upon이라는 동사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rely 뿐만 아니라 다른 뜻을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동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김학선 선생님, 뭐가 있죠 또? depend on.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depend on이죠. on이나 upon은 다 바꿨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upon을 써도 되고 on을 써도 되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고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죠. 또 하나 더. 또 많이 쓰는 정지영 선생님 또 뭐 있죠? 선생님.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이제 중학교용이니까 중학교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중3 정도는 다 알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to가 보이죠. 그러니까 to가 있다라는 거는 이거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수거를 알고 있냐라고 물을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즘에 좀 자주 나오는 result to라든지 turn to 이것도 지금 의존하다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그 수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on이란 전치사를 쓰지만 여기서는 to란 전치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개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to 부분을 조금 이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문제고요. 자, 2번으로 가시면 자, 이번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so that이라는 접속사가 하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접속사가 있다라는 건 복문이고 복문이라는 얘기는 동사가 2개라는 얘기죠. 그럼 동사가 2개가 되면 시제. 아까도 이제 이번에 강사평가의 문제 출제 전반적으로 시제를 전반적으로 내시고 계셔서 시제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시제 일치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push란 동사가 보이고요. so that이란 접속사 이후로 지금 want라는 동사가 보이죠. 시제 일치가 지금 되지 않았죠. 그럼 시제 일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제 일치라고 해서 여기 일치란 단어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 주절하고 종속절 시제를 똑같이 맞추는 게 아닙니다. 시제 일치란. 시제 일치는 조건을 2가지로 나누죠. 주절의 시제가 현재인 경우하고 과거인 경우로 나뉘어서 자, 주절의 시제가 현재인 경우에는 정지영 선생님 종속들의 시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상황에 따라 어떤 시제든 상관없습니다. 시제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과거를 해상할 수도 있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제에 대한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의 시제가 나와도 상관없지만 과거 상황일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주절의 과거인데 더 앞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과거 완료. 그래서 과거나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시제일치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줘서 시제일치란 주절의 시제에 맞춰서 현재냐 과거냐에 따라서 가면 되고요. 이제 지금 이제 이걸 보시면 동사가 지금 푸푸푸시잖아요. 과거형이 없잖아요. 과거형이 똑같잖아요. 현재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헷갈리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과거에 여행을 하고 난 뒤에 얘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제를 과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은 좀 올려주세요. 3번은 자, 3번에 이제 이것도 시제 문제인데요. 이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시제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제 부분에서 시제는 총 우리가 영어에는 총 시제가 12개의 시제가 있습니다. 12개의 시제 중에서 크게 나눴을 때 단순 시제하고 완료 시제로 크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단순 시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현재, 과거, 미래 다 아시죠? 현재, 과거, 미래 시제 아시고 완료도 마찬가지로 현재, 과거,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시제. 그러니까 현재 단순 시제, 말 그대로 단순 시제는 단순해요. 현재 상황에서 쓰이면 현재, 과거의 상황에서 쓰면 과거, 미래 상황이면 미래 쓰는 건데 완료 시제는 끝이잖아요. 끝이라는 건 항상 시작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는 시작에서 어디서 끝나는지를 다 같이 시제를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죠. 현재인지 과거인지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를 보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이렇게 흐를 때 그 대부분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사건이라고 시작이 되면 무조건 시제가 시작되는 순간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완료 시제는 시작 시점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서 끝나고 있는지를 관심을 두는데 여기서 시작한 과거 시제가 여기서 끝나면은 현재에서 끝났잖아요. 그럼 얘는 현재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 시제도 포함하고 현재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시험에 자주 나오냐면 현재 완료 시제는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 그냥 과거랑 똑같이 해석이 돼요. 예를 들어 자, I lost my bag yesterday. 그럼 내가 어제 가방을 잃어버렸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장준혁 선생님, 이 사람은 가방을 오늘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잃어버렸으니까 못 찾아요. 어떻게 아세요? 만나셨습니까? 이 사람은? 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에게 로스트 한 것만 저한테 줬잖아요. 정보를 잃어버렸다라는 정보만 줬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가방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과거 시제의 과거 시제만의 그 특징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과거 시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언제 발생했는지 이런 말들을 같이 쓰는 걸 좋아합니다. 어제 잃어버렸어? 작년에 만났어? 이런 식으로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을 같이 쓰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근데 현재 완료는 여기다가 have만 쓰면 되죠. 자, 현재 완료는 이게 have 하나만 쓰면 현재 완료가 돼버립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재 완료는 시작에서 현재에서 과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게 현재까지 이루고 있어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방을 잃어버린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 찾았니? 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나 아직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직 못 찾아서란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찾았니? 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초점은 현재 완료 시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작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나는 시점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쭉 이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과거보다는 현재를 더 중시하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말들 절대 같이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와 그 과거 시제, 단순 시제에 여기 있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의 시제가 시험에 자주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구분해줘서 어떨 때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지 언제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지를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면 특히나 우리가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과거 시제는 이런 yesterday라든지 과거 시제랑 주로 쓰이는 부사들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6가지 정도를. 송수연 선생님. 네, 과거를 나타내는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뭐가 있죠? yesterday. 네. in 연도. 연도. 또. the day before yesterday. 네. 또. 더 중요한 거. when. 웬절. 아니면 이제 ago. 아니면 last.
이런 말들은 우리가 확실한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과거를 나타내는 말인 경우에는 과거 시절 써야지 얘랑 같이 쓰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딱 짚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문장 속에 since라는 그 보입니다. since라는 그 부사가 여기서 하나 보이죠. 그러니까 since를 좀 짚어줘야 되는데, 자, since라고 하는 거는 뜻이, 조재미 선생님, since는 뜻이 뭐죠? 자, 그때 이후로 계속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시제가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계속되고 있음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단순 시제를 쓸 수 없는 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완료시랑 같이 써야 되는 부사이기 때문에 그 완료 시제를 쓸 것이면 여기서 어떤 완료 시제를 써야 되는지, 현재 완료를 써야 될지 아니면 과거 완료를 써야 될지 그것만 결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으로 가시면, 자, 4번은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너무나 달달달 외워왔었던 수거잖아요. 너무 아마 수학 선생님도 아시죠? 김래영 선생님, pay attention to 하면 무슨 뜻입니까? 집중하다. 그렇죠. 집중하다 누구나 다 알죠. 그래서 여기다가 to라는 전치사를 붙여야 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였구나. 제가 3분을 잡고 문제를 풀고 해결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금방 설명했듯이 really란 동사는 to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제 result나 turn 같은 경우는 to를 써야 되겠지만 이 세 개의 동사는 on을, 전치사 on을 원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to라는 것을 이제 on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시제일치인데요. 지금 시제일치가 소댓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소댓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put하고 시제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put이 이제 과거형임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we want라는 미래형을 wouldn't로 고치면 그냥 시제일치가 정확하게 맞춰진 거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여기도 봤듯이 since가 보이시죠? since는 과거 시제랑 어울리지 않는 부사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를 써줘야 되는데 어디서 시점이 끝났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봤더니 전체적으로 뭐 과거에 끝났다거나 아니면 미래에 끝날 거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현재 완료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as란 동사를 따지고 보면 여기 지금 since, 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거를 시제를 바꾸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거를 현재 완료 수동태로 나타내는 게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현재 완료로 나타내면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이거 수동태니 능동태니 그럼 대부분 수동태로 갑니다. 왜냐하면 PP거든요. PP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수동태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수동태는 BPP여야 되잖아요. 그 비동사 어딘가 끼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성배 선생님, 그래서 이거를 수동형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bean이라는 거를 꼭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걸, 그거를 좀 더 강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4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pay attention to에 대한 수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서술형 같은 형태로 나왔을 때는 to를 좀 살짝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attention 수거로서 여기 to를 빼먹지 않도록, 왜냐하면 여기 to에 대한 목적어가 whom으로 가 있기 때문에 whom이 목적격이라는 거 다 알죠, 고등학생들이면. 그래서 to라는 전치사를 빼먹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걸 강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얘네들이 전치사, 우리 관계대명사하고 똑같습니다. 관계대명사 할 때도 전치사가 끝에 남은 경우에 앞으로 당기는 경우 주격 관계대명사는 절대로 안 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관계대명사일 때 사람인 경우에는 whom인 경우도 이걸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냥 who만 쓰면 돼요. 그래서 whom을 쓰나 who를 쓰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쓸 수 있지만, 마지막에 있는 전치사 뭐 to라든지 in이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당기는 경우에는 to who는 안 돼요. 절대로.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to whom만 써야 되거든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써야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얘는 whom은 전치사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지만 to라는 걸 당기는 경우에는 whom을 절대로 who로 바꾸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빈도하고 난이도를 따졌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강서고, 선유고 얘기해서 들었는데 강서고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문제고요. 선유도에서
또 나오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rely란 동사를 둔 상태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result to나 turn to라는 동사로 바꿔서 그 뜻을 알고 있는지 문제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도는 그게 높을 것 같지는 않고요. 난이도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그냥 rely on 하면 중학생들도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전체 다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제일치잖아요. 시제일치는 뭐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빈도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가 너무나 간단하게 딱 보이는 시제였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습니다. 난이도는. 그 3번 같은 경우는 3번은 since 금방 얘기했듯이 시제를 완료 시제를 쓸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과거 시제를 쓸지 결정을 해줘야 되고, 금방 이제 교육관님 설명하실 때 since의 위치 같은 경우 만약 영장 문제로 나왔을 때 항상 늘 생각하는 게 이제 have, pp 사이에 부사를 쓰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동사하고 이 사이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 잘 쓸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빈도 같은 경우는 시제 문제이기 때문에 빈도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했듯이 since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has been 형태, 현재 완료의 수동태 형태를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도 조금 중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은 그러니까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진명요구하고 경복요구가 쓰는데, 진명요구에서는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목동권 학교에서는 좀 나오기가 힘들 것 같고, 경복요구에서는 이제 이 형태 변형으로 해서 조금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그렇게 빈도수는 그러니까 의무사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있겠지만요. 근데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